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분해스코 위원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분해스코 위원회 벌써 9번째 저희 위원회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반가운 분들 저희가 뵙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손민수 씨. 네.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예, 여전히 부산을 여행으로 알리고 네.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방 이후에 제가 방송을 쭉 시켜봤는데 네. 사실 좀 안타깝게도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첫방이 제일 재미없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심폐소생을 하는 느낌으로 특히나 오늘 이 마을을 분해스코에서 이제 선정을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네. 이제 심폐소생하는 느낌으로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시청률은 안 보셨나 보다. 그 뒤로 쭉 올랐는데. 네. 아이고 수정 씨도 1회 주역이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이럴 때 얘를 안 불러주셔가지고 집에서 저 혼자서 나 혼자 뭐 문제가 있나 아이고. 두근두근 하다가 오늘 손민수 선생님 오신다 해서 네. 저도 바로 같이 나왔습니다. 네, 세트입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원년 멤버들이 쫙 모이니까 그렇죠. 뭔가 네. 그 첫해 네. 기분이 들어가지고 좀 설레이기도 하고 맞아요. 약간 네. 긴장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개국공신 두 분의 네, 뭐 동창의 느낌도 나고요.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네. 스타들이 잘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맞습니다. 그 느낌대로 네. 분해스코 위원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분해스코 선정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주민등록번호, 본적, 그리고 주소를 말하세요. 640-227 1105-914 부산시 남구 우암동 189번지 주소는 Why do birds suddenly appear every time you are near? Just like me, they want to be close to you. Why do stars fall down from the sky every time you walk by? Just like 네, 오늘의 선정지는 우암동입니다. 우암동. 네. 영화 친구에서 유호성 씨가 맞아요. 우암동 189번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영화를 봤지만 네. 왜 우암동이 친구라는 영화에 나오게 된 건가요? 부산말로 표현하자면은 한마디로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래요? 이유가 뭐냐니까 제 영화를 만드신 감독 이름 혹시 아시죠? 곽경태. 곽경태. 예. 그분 부친께서 피난 시절에 부산으로 피난을 오셨는데 마침 그분이 처음 정착하신 데가 오암동이시고 지금도 오암동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곽경태 감독께서 이 영화의 내용이 5, 60년대가 이제 초기 배경이 되다 보니까 네. 아버님께서 그 피난 생활에 정착했던 이 오암동의 한 부분을 저기다 그려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암동이 이제 부두 가까이에 있는 동네라는 건 아시지만 네. 피난민들이 많이 계셨던 곳이라는 거는 아마 부산 사시는 분들도 잘 맞아요. 모르시지 네.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그 실제로 우암동을 가서 마을을 쭉 둘러다 보면요, 60년대, 70년대 예, 이제 부산의 풍경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예, 그런 환경들이고 실제로 주변의 매축지 마을도 그렇지만은 이 우암동 내부에 들어가면 이제 오래된 집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뭐 판자로 만들어진 그런 집들도 네. 보이고요. 그리고 드문드문 말표 혹은 뭐 왕자표, 범표라든가 하는 그런 뭐 신발 예, 아주 유명했던 고무신 상표들이죠. 네. 이런 것들도 즐비하게 있고. 저도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고무신 말표 있거든요. 약간 갑옷처럼 들고 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약간 좀 재밌었어요. 네, 네. 게다가 이제 또 하나 독특한 거는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서도 이북 피난민들이 살던 동네다 보니까 이분들이 원래 살았던 동네 이름을 따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제 한경도 원산 순대를 팔았던 원산집이라든지 이런 상호들이 이제 아직도 남아 있고요. 부산의 피난 시절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가끔 우암동을 가보면 마치 피란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드라마 세트장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당시를 직접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그 피난민들의 삶을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각별한 좀 감흥이 드는 그런 동네라고 할 수 있죠. 네. 뭐 잠깐이었지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우암동에 얽힌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의 문화유산
후보도 몰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부산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 부네스코 자문위원들이 이 세 가지 유산 후보를 미리 선정을 하셨습니다. 네. 그 첫 번째 후보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유산 후보 바로 이 소막사입니다. 좀 특이해요. 네,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요. 네. 저는 그래서 뭐 막사라고 해서 흔적 정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어떤 그 원형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했거든요. 아니 근데 왜 하필 이렇게 그러니까. 우암동에 굉장히 많은 소막사가 있었던 거죠?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제 우암동에 이제 일본인들이 그 조선소를 그 이출해 나가기 위한 그 사전에 검사를 하고 관리하는 장소가 소위 이제 부산 이추루 검역소라는 게 우암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참 뭐랄까 아이러니하게도 우암이라는 지명 자체가 과거에는 그러네요. 소우자에 네. 이제 바위 암자를 써서 예, 그 우암동 앞쪽에 있었던 바위가 멀리서 보면 소머리처럼 보였다. 네. 그래서 우암동이라는 지명이 불렸다는데 어떻게 또 여기에 또 이 그 부산 이추루 검역소가 여기에 있었어요. 피난민들이 부산에 왔을 때 약 40만 명 가까이가 부산에 피난을 왔거든요. 네. 근데 피난민들이 부산에 오셔서 뭐 대연고개라든가 남부민동이라든가 수많은 피난민 수용시설에 옮겨가셨는데 이쪽의 규모가 가장 컸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막사 자체가 이제 워낙 규모가 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40여 개의 그냥 수용시설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사람들이 들어와셨고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은 그 자리가 지금 현재 삶의 자리가 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그 영상물에 나왔던 이제 우암동 189번지 네. 아까 준석의 네. 본적지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사실 저도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제 한 동에 100평 정도 되는 규모의 한 370명이 살았는데 네. 이게 뭐 최소한 이동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면 약 0.2평이 한 사람에게 주어진 공간이에요. 한 명한테요? 네, 0.2평? 0.2평 정도가. 얼마네요? 그럼 그 공간에서 뭐 자고 먹고 뭐 이렇게 와. 해야 되니까 이것만 생각해봐도 당시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다리도 못 뻗을 것 같아요. 저같이 키가 큰 진짜. 사람은. 지금 몇 평에 사세요, 지금? 자가는 아닙니다. 네네 맞아요. 100평에 살고 싶지만. 네네. 어쨌든 0.2평 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리 뻗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교도소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수용소에 마냥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살림을 하나하나씩 늘려나가다 보니까 더 이것이 이렇게. 이제 그 평수가 부족하니까 통로를 없애버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양쪽 벽을 치고 나가서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은 현재 구조가 과거의 소막사 흔적은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래 지붕이 나와 있는 면적보다도 집의 밑에 집이 나와 있는 면적이 더 넓게 공간을 돼요. 더 만드는 거군요. 이상한 자체 구조가. 리모델링을 하는구나. 그렇게 지금 아. 되어 있어요. 아 근데 어떻게 그 소가 한 칸 쓰던 걸 사람이 그렇게 나눠서 썼다고 하니까 소보다 얼마나 못했던 거죠. 소보다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그나마 이 소막사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행이었어요.
이게 이제 이 적정 수용 인원을 초과하니까 네. 이제 소막사에서도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은 이 병든 소를 소각하던 화장터가 있었어요. 네. 그럼 이쪽으로도까지도 이제 그 움막을 짓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인근 위에 산에 있는 공동묘지에까지도 이렇게 사람들이 퍼져나가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고 그래서 당시에 이 거주하셨던 그래서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는 마을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판잣집이 여관이라면 네. 소막사는 호텔이었다. 뭐 이런 비유를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네. 물 그리고 뭐 화장실도 화장실. 문제지만 네. 결국에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뭐가 아니 환경이 이렇게 안 좋은데 거기서 뭘 하면서 먹고 진짜. 살았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피난 시절이고 피난민들이 이제 처음 오는 동네다 보니까 네. 먹고 살 길이 마땅치 않았죠. 그나마 우암동에는 그 근처에 이제 부두가 있어가지고 네. 부두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데 부두 일이라고 해봐야 뭐 하역이고 맞아. 그리고 또 그렇죠. 굳은 날에는 또 일이 없을 테고 이러다 보니까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 아하. 하루살이 인생의 연속이었는데 네. 이런 와중에서 이제 이 우암동 주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주요한 그 곳이 미군 부대였습니다. 그래요? 네. 근처에 이제 부두가 있었고 그 부두에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특히 이 부대는 미군의 이 물류를 수송하는 보급 부대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일 중요한 이제 군수 물자를 하역하거나 옮기는 일, 네, 이런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각종 목공일, 미군 식당에서 일. 남자들은 이런 일들도 했고 심지어 여자들까지도 이제 뭐 그 기름이 든 그 드럼통을 옮긴다거나 아이고. 식당에서 네. 이제 각종 뭐 이제 음식을 만든다거나 네, 하는 이런 보조일. 일들을 하면서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나마 조금 상황이 나았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다행이네요. 여자분들의 사회 진출이 어떻게 생각하면 부산은 그때부터 맞벌이의 문화는 계속되어 왔다. 저도 이제 사실 나와 있는 전쟁 때 것처럼. 보면 가장 또 이 활발하게 네. 이 생업 전선에 뛰어드는 건 여성들이었죠. 여자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맞아요. 길러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도 전쟁터라 생각하시고 바짝 그럼요. 보세요. 여기 미군이 와 있네요. 그런데 이제 이 미군 부대나 부두 일들이 늘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얌생이로 먹고 살았어요. 얌생이요? Hey, what are you doing? 칩시다. 이 야키 새끼. 누구랑 그건가? 이 얌생이는 이제 경상도 말로 염소를 얌생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 창고 시설들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이제 미군 물자나 구 물자들이 전부 부두에 야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밖으로 이제 철조망을 둘러치는데 그 야적된 그 바깥쪽에 이제 풀밭에다 염소를 키우다가 철조망을 뜯어서 염소를 밀어넣고 네. 그러면은 이제 염소 따라 살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경비병한테 들키면은 내 얌생이 염소 찾으러 왔다. 그러면서 이제 안 들키면은 한 박스 들고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물건 어디서 났나 그래 얌생이 몰았지. 아이고. 아 근데 지금 본 거는 염소가 없었어요, 그죠? 네. 염소가 있었으면 염소 찾으러 왔다 이러면서 이제 대충 맞아, 둘러대면 맞아. 근데 되는데. 어쨌든 저런 식으로 가져 나온 거는 다 어떻게 났냐 그럼 다 얌생이 몰았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아, 그 한마디로 그냥 네, 표현하는 네. 그런 그러면 말이에요. 이제 내 그게 얌생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잊어버리고. 미군 부대에서 물건을 빼돌리는 일 자체를 이제 얌생이라고. 얌생이 본다. 네. 아, 근데 얌생이 하면 저는 그 학창 시절에 저희 반에 있던 그 친구 별명이 얌생이었거든요. 그 얌생이었어요? 당시에 좀 이렇게 좀 염소처럼 생긴 친구? 뺀질뺀질하고. 좀 얍삽하고 네, 막 이러면 그런 진짜 제 얌생. 친구 별명이 아니고 제가 볼 재환 씨 때는 별명. 그러니까요. 재현 씨는 그 빨간 모자의 진실에 나오는 염소랑 되게 많이 닮았습니다. 똑같네. 그죠? 아시죠? 몰라요, 나 예. 모르는데 뭔데. 아마 피디님이 준비해 주실 거예요, 화면으로. 여기 수염으로 이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드라마 네. 촬영할 때 보면
보면 이렇게 좀 얍삽하고 이런 사람 외모의 캐스팅은 보통 약간 재환 씨 닮은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뭐 물건을 훔쳐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도 다양했었어요. 뭐 네. 양말에 숨겨서 오거나 아니면 복대에 숨겨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의복 자체도 많이 훔쳐오셨는데 의복을 이제 아예 껴입고 안쪽에 그 외에 실제로 미군 배에 헤엄을 쳐서 건너가서 물건을 훔쳐서 아예 뭐 조직적이죠. 이렇게 이제 물건을 훔쳐서 나오시거나 아니면은 뭐 타이어나 아니면은 뭐 차량용 브레이크까지. 우와. 그런 걸 어떻게 들고 갔어? 와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대단하다. 저 드럼통을 옮기는 아까 작업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있는 뚜껑을 또 드럼통에 뚜껑을 떼와서 뚜껑을 훔쳐와서 팔았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얌생이 짓을 해가지고 이 나온 물건을 국제시장 등에 내다 팔면 당시로 번 돈이 요즘 물가로 치면 하루에 한 3, 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정도 돈이 짱짱한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이었으면 당시에 한 식구가 한 열흘 정도는 먹고 살 만한 엄청 큰 거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과 또 뭐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처벌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물론 미군에게 잡히거나 이러면 뭐 여러 가지 그렇겠죠. 처벌이 있었겠지만 사실 충분히 위험을 감수할 만한 나중에는 이게 이제 기업화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미군하고 서로 이제 그 커넥션이 돼가지고 아하. 예, 미군 트럭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아예 이제 미군 물자를 그냥 이렇게 예, 대량으로 빼내는 그야말로 이런, 바늘 예, 도둑이 그 소도둑이네요. 기업화되는 양승이군도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야. 저희가 항상 느끼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렇죠. 우암동 배경으로 또 영화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기업형으로 이제 그런 일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 얌생이 역할 하시고. 네. 주인공 적으셨네요. 아, 제가요? 축하합니다. 아, 주연인가요? 네, 얌생이님. 자, 첫 번째 유산 소막사를 통해서 저희가 또 영화 친구에 나왔던 우암동 189번지에 대해서 네. 알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그 힘들었던 삶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그런 문화유산 후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실제 뭐 특히 이 소막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 아니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뭐 우리 맞아. 봤어요. 네, 우암동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지 네. 않습니까? 피난민들의 애환이 그렇게 쌓여 있는 특징이고요. 절반은 지금도 소막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절반의 소막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옆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그 환경.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이제 느낄 때는 소막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겠지만은 그 소막이 또 우리 피난민들의 애환을 이렇게 안아줬던 그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유산으로서의 그런 그 가치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은. 그리고 또 희망이 없었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다 이렇게 그렇죠. 희망을 갖게 될 만큼 우리가 이제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산 보존 가치가 정말 충분히 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지금 강력하게 소막사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치고 나오십니다. 다른 걸 못 봐서요. 그러니까요. 많이 남아 있어요. 실제 네. 부산시에서 이 한국 전쟁 피난 시절의 유산으로 남아 있는 그 유산들이나 건축물들을 그 나름대로 그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네. 사실 네. 또 소막사 같은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든 복원을 해서 보존을 하기 위한 그래서 뭐 피난민들의 어떤 삶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일제강점기 소수탈의 현장도 되기도 하기 때문에 네. 부산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시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른 세계 문화유산에서 찜하기 전에 우리 부네스코에서 지정을 합시다. 소막사를요? 네. 다른 거 안 보실 거예요? 일단 소막사 아니 1회 때랑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다 공부하는 거예요. 네. 언제 마음이 급하네. 감이 좀 떨어지셨네요.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노래하러 가셔야 되는 거 제 같아요. 말은 유네스코가 탐내기 전에. 탐내기 전에. 유네스코가. 부네스코 하려면 다른 후보들을 제쳐야 돼요. 아, 일단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니 항상 그렇지만 그렇죠, 예. 오늘은 또 유난히 이 첫 번째 문화유산 그렇죠. 후보가 세네요. 네, 그런 것 강렬해요. 같아요. 네. 얼른 빨리 두 번째 문화유산 후보 보도록 하죠. 네, 자, 두 번째 문화유산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냉면이 맛이야. 맛있게 드시라고요. 내래 채하겠다. 그 희동이 아봐요, 마이. 아이고, 예. 뭐 필요한 거라도 있으십니까? 이 아들한테 냉면 한 그릇 말아주라요. 응? 하도 쳐다봐서리
내래 잘 것 같아서 못 먹었어. 이놈의 자식들, 너희 여기 와 있네. 아바이가 손님상 근처에 얼씬도 그리지 말라 그랬지. 이놈의 자식들, 이놈의 자식들. 아바이, 우리도 냉면 먹고 싶단 말입니다. 뚜껑 주지 못하겠어? 이놈의 자식. 그만하시라요. 그건 냉면 한 그릇 어머니가 만들어 주겠어. 아, 맛있겠다. 자, 먹어보라. 와! 이거 냉면이 아니지 않네. 요거이 바로 밀냉면입니다. 밀냉면? 밀가루를 이용해서 면을 뽑아 냉면을 만들었디요. 어머니가 돼서 자식들이 먹고 싶다는데 못 먹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디? 쫄깃쫄깃한 게 진짜 냉면 맛이 나네. 달리 먹으라. 네, 두 번째 문화유산 후보 우암동 땡땡 냉면의 밀면입니다. 맛있게 나왔죠? 그렇죠. 네. 드디어 또 먹거리로 저희를 공격하시네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여기가 밀면의 시초인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전혀 몰랐는데요. (1952년부터) 우암동을 지켜온 부산 최초 아니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밀면 50이네요. 제조한 진짜 집입니다. 우리나라 원래는, 최초겠네요. 원래는 1919년 그러니까 뭐 2년 있으면 이제 100년 되는 집입니다만은 함경도 내오리에서 냉면을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피난 오셔가지고 그 명맥을 부산시에 오는데 당시로서는 냉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저렇게 밀면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네. 1대, 2대를 거쳐서 3대를 거쳐서 4대째 지금. 4대째. 야,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네, 진짜. 아니 그래서 그런지 그 냉면집에 가면은 그 곳곳에 약간 이북에 관련된 사진이나 그 지도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밀면 먹으면서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네. 그리고 한 켠에 이렇게 보니까 지도 같은 게 하나 있던데 아,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어르신 일대 할아버지께서 자기 그 고향을 생각하시면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그리셨다 하더라고요. 직접. 네, 그러니까 고향집을 네, 얼마나 그렇죠. 그게 그리우셨겠어요. 네. 그게 이제 내홀이 사셨던 이제 내홀이 지도인데 네. 이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닷새 전에 그리셨대요. 다섯 장. 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온 짠하네요, 지 진짜. 50년이 지난 반세기가 지나서 또 돌아가시기 닷새 전에 그런 그림을 남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훨씬 더 가슴이 찡하죠. 네. 워낙 또 최초의 밀면집이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집이지만 못 가보신 분들은 정말 이 집에 처음 딱 가셨을 때 네. 느낌이 아 최초 맞구나 딱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분위기가 네, 맞아요. 정말 좋잖아요. 안에 또 할머니 1대, 2대, 3대 할머니 사진도 계시고 네. 그런데 이제 맛이 어떠냐? 저는 정말 맛있었어요. 네. 저는 사실 맛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그 재환 씨요? 네, 차재현 아나운서님이 맛있다고 하니까 좀 기분이 약간 상해요. 왜요? 자존심이 상한 게 저는 약간 미식가인데 이분은 약간 초딩 입맛이잖아요. 아시네요. 자존심 스크래치가 났어요. 저는 사실은 부산에 여행 오면 다른 밀면집에 친구들 많이 데려갔거든요. 네네. 근데 늘 먹던 기존 밀면과는 다르게 좀 걸쭉하면서 네, 맞아요. 부산말로 네. 찰진 그렇지.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어디서 나오셨어요? 그 집 차례입니까? 입에 착착 붙잖아요. 이름이 네오예요? 차네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상호명을 그런 건 죄송합니다. 아닌데 어쨌든 저는 그 시중에 파는 밀면과는 확실히 뭔가 다른 느낌? 맞아,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밀면이라고 알고 먹었던 그 밀면과는
깊이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원조집이다 보니까 네. 여기가 밀면이 처음 만들어진 집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 원형의 맛은 그나마 잘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생겨난 밀면집들은 점점 약간 자극적인 맛을 지향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예를 들어서 이 집 밀면을 먹고 다른 밀면을 먹으면 이렇게 이제 자극적으로 변해간다는 걸 아는데 네. 다른 밀면집에서 이렇게 길들여져 있던 그렇죠. 입맛이 네. 이 집 밀면을 먹으면 약간 좀 심심하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밀면이 아까 보니까 그 영상에 보니까 밀냉면으로 이렇게 아, 맞아. 이름 처음에. 붙여진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 이름은 밀냉면이었던 건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밀가루로 만든 면이었다 이래서 이제 밀냉면이라고 이제 붙였는데 네. 보시다시피 근데 부산 분들이 이제 발음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또 워낙 바빴고 그 당시 이제 이북 사람들이 여기 주변에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냉면 맛을 찾아서 여기 오셨던 분들도 많으신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여기 밀냉면 주세요 이러면 밀냉면을 물냉면으로 착각해서 또 많이 나갔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밀냉면이 이제 냉자가 빠지고 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었던 거죠. 그 원래 냉면은 그 감자 전분으로 네. 만들었었는데 그걸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밀가루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예. 제 생각으로는 밀가루도 구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없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사실 부산에 일제 강점기 때부터 제분 공장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이제 이 피난민들이 워낙 많이 몰려오고 게다가 뭐 전국토가 폐허되다시피 네. 하니까 식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부두마다 고물품 특히 양곡고 가운데 밀가루고가 제일 많이 왔어요. 특히 우안부두 일대에 밀가루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싼 가격에 공급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밀가루가 가지고 이제 먹는 건 뭐 수제비를 해 먹는다든지 칼국수를 해 먹는다든지 이런 게 그 당시에 이제 보편적으로 먹던 어떤 식습관이었던 거죠. 저는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게 보니까 이 밀면이 그럼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이북의 냉면과 이 밀면의 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비슷한가? 이제 제가 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그 평양냉면은 물냉면, 함흥냉면은 비빔냉면 그렇죠. 이렇게들 네. 보통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 개념은 한국 전쟁 이후에 남한에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래요? 네, 북한에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어떻게 나누느냐? 북한에는 예나 지금이나 두 가지로 나누는데 네. 하나는 냉면, 네. 하나는 녹마국수라는 게 있어요. 농마. 녹마국수. 근데 이 녹마는 녹말의 북한식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비슷하네 진짜. 함경도의 전통 음식인데 이 함경도 지역은 산지가 많았어요. 네. 산지가 많았고 예전에 그러면 이 산지에서 사람들이 뭐 했냐면 이게 산에서 이렇게 화전민들이 많았어요. 네. 화전 농사에서 가장 많이 지었던 건 감자였어요. 네. 감자 농사를 제일 많이 지었고 이 감자를 가지고 전분을 만들어 가지고 이 감자 전분으로 만든 것을 녹마국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함경도 쪽에서 많이 먹어요. 함경도 출신 피난민들이 두 가지 코스를 통해서 이렇게 피난을 내려옵니다. 네. 이제 처음에 육로로 내려오시는 분들은 네네. 육로로 내려오시는 분들은 주로 속초에 보면 아바이 마을이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 그 오장동 네. 서울 오장동 하면 함흥냉면이 네, 유명하죠. 맞아요. 그래서 냉면 육로로 내려오신 분들은 이렇게 정착을 했고 그다음에 부산에 오신 분들은 그 1950년 그 12월 흥남철수 때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때 배를 타고 내려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어디에 정착하냐면 바로 우암동 189번지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땡땡냉면도 사실은 그때 이제 흥남철수 때 내려온 그분들이 분들이 이제 정착을 하면서 네. 이 냉면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같은 녹마국수가 육로를 통해서 내려온 분들은 비빔냉면이 된 거예요. 서울에서. 그렇네요. 근데 배를 타고 내려와서는 부산에 와가지고는 밀면이 된 밀면이구나. 거죠. 그러니까 그
그분들이 이제 정착을 하면서 자기들이 원래 먹던 거지만 또 그 상황에 맞게, 네. 그 지형에 맞게 예. 맛이 변형이 된 그렇죠. 거군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최근에 이제 북한 그 탈북자 출신의 요리사가 네네네. 만들어 주신 녹마국수를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는데 밀면이랑 굉장히 흡사한 맛입니다. 오, 네.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녹마국수라든가 이런 그 국수가 부산에 오면서 좀 심심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산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끔 뭐 조금 매워지고 짜지고 더 달아지거나 네.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로 원래 부산 사람들 좀 거칠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이제 부산의 스타일에 맞게끔 좀 변모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할 수가 있는 네. 거죠. 사실 밀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피난민들의 어떤 북한에서 이 남한으로 내려오는 그 힘든 과정에서도 네. 끊어지지 않은 이 질긴 면발 같은 생명력 이야. 그리고 또 부산 사람들의 어떤 화끈한 이 스타일이 네. 합작으로 만들어진 전 이건 진정한 남북 합작품이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진짜. 지금 분위기가 다 소막사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심심하지 않아졌어요. 여기 또 다시 끌리네요. 이거 이렇게 넘어올 줄 알았다니까. 심심하지 않는 맛이었네요. 뭐 앞서서 뭐 역사를 먹어야 된다, 향수를 느껴야 된다. 네. 그것도 좋지만 맛있습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네, 심심하지 않아요. 맛있으니까 두 번째 유산은 아주 맛있는 부산 최초의 밀면이 네.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 세 번째 문화유산 후보 보고 재환 씨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유산 후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학교와 정류장을 지나 작은 횡단보도를 건너면 오른쪽 골목이 보이지 그 길로 쭉 들어가봐 살짝 젖어 있는 길 위로 조금 가벼워진 발걸음 네, 자, 세 번째 문화유산 후보 가분수 집입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층을 좀 넓게 짓고 그쵸. 2층을 좁게 짓잖아요. 맞아요. 네, 상대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피난 시절에 네. 부산에 피난민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판잣집을 짓거나 아니면 움집을 지었는데 네. 공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좁은 공간에 여러 세대들이 다다다닥 붙은 집들을 지었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장성을 합니다. 그 애들이 커가는데 보면은 옆집을 뭐 예를 들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옆집을 인수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집을 넓혀서 집을 키우면 되지만은 네. 대부분은 집을 넓힐 수 있는 환경이 맞아. 아니었죠. 그러면 결국에는 2층을 옮겼는데 2층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말하면 그 당시 하늘은 주인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하늘은 주인이 없으니까 진짜 땅 한 평이라도 더 갖고 싶었던 그 염원이 이 가분수 집으로 표현이 된 거죠. 사실 지금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이 가분수 집들을 여행객들한테 안내를 하면서 네. 늘 제가 원도심에서 하는 말이 하늘은 주인이 없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금 넓은 땅을 가져보려는 그런 마음이 그렇죠. 합쳐진 삶의 지혜네요. 맞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새우잠을 자니까 이 굽은 등을 펴게 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들을 2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우암동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은데 왜 하필 부산 중에서도 이 우암동에 사람들이 몰렸을까요? 이 오암동이 이런 역사가 지금까지 온 것은 그 동명목재가 저쪽 그 영호동 쪽으로 들어오고 예, 예. 이후에 이제 성상목재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동명목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1억 불 최초로 달성한 회사가 동명목재였습니다. 게다가 성상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최초로 또 합판을 수출했던 네. 이런 공장들이 늘어서 하면서 소위 피난민 세대가 단순히 이제 쫓겨와서 이 피난으로 이제 이렇게 머물렀던 곳이 나중에 일자리가 생긴 공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피난민 외에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 때문에 이쪽으로 또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집들이 자꾸 그렇게 변해갔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구가 몰리다 보니까. 부산의 글로벌이 우암동에서 시작된 그런 그러네요. 느낌이네요. 네. 사실 뭐 이 근로자들이 이제 우암동에 이제 주로 몰려 살다 보니까 네. 이 근로자들에게 이제 집을 임대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당시 우암동만 하더라도 이 피난민들이 살기 아주 빽빽했는데 네. 거기다가 또 이제 다락방까지 달아내가지고 이 임대를 했던 거죠. 보통 다락방 하나가 한 3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노동자들이 한 그 4-5명이 이렇게 끼어서 네. 살아야 되는 거죠. 저 나름대로 또 이제 가분수 집에 또 이제 애환을 나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작게 뭐 준비를 좀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우암동 그때 그 시절이라고 해서 자 우암동에는 영화관과 땡땡. 땡땡땡땡땡땡땡땡 방이 있었다. 그 땡땡은 일부러 헷갈리게 하시려고 맞습니다. 그러신 거죠? 네. 무슨 방일까요? 영화관과 뭐 노래방. 여기는- 그렇죠, 노래방이죠. 어울리는 아무리 봐도 2자 이상 못 아니, 들어요. 노래방은 그때 그 시절인데. 노래방은 역사가 그리 오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영화관과 술방? 술방. 술방은 약간 네. PC방도 나온 지는 얼마 안 됐고 마라방. 그것도 아니고. 무슨 방일까? 다방? 다방? 다방. 우리 둘 다. 아니 이제 다방? 만약 다방 같으면 저는 퀴즈 안 낼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내 방, 내 방. 뭔가 특별한 게 있다. 다들 방을 갖고 싶었으니까 내 방. 아, 내 방이 있었다. 자 궁금하시죠? 네. 자, 2방. 뭐야? 서방. 서방? 서방을 왜 여기서 찾아요? 네. 자 영화관과 네. TV방이요? TV방이 있었다. 예. TV방? 실제로 그 당시 이제 우암동에 그 극장이 있었어요. 동원극장이라고 하는 극장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주차장이 되었는데 네. 한마디로 지금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네. 우암동에 극장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가실 건데 그만큼 사람이 많았고 그렇네. 돈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문화 공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 문화 공간에 영화관과 못지않게끔 이 TV방이 있어가지고 유료로 들어와서 TV를 TV를 보는 세상에. 그 야. 당시 때는 TV가 TV가 이렇게 각 흔치 주간마다 않았으니까요. 없어서. 그렇죠. 아. 그 당시 TV방은 또 이제 재밌는 게 채널의 결정권이 없었어요. 아, 그렇겠다. 네, 그냥 돈을 주고 들어가면 무조건 주인장이 틀어주는 것만 앉아서 이렇게 봐야 되는. 시청률도 엄청 좋았겠어요. 아 맞아요. 그 당시에 70년대 초에 연속극이 나면은 텔레비 있는 집에 다 모이고. 그렇죠. 그런 분위기였는데. 게다가 그 당시에 네. 레슬링 복싱 경기가 엄청 유명했잖아요. 네. 김일 선수가 유명했던 그 시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아, TV방이 저희 때 이제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그때 막 이제 DVD방 맞아요. 그게 또 맞네요. 붐이었잖아요. 그래서 DVD도 보고 뭐 또 네. 갑자기 싸이에 사랑도 나누고 뭐 노래가 그랬는데 거기서 사람 왜 나눠? 어떻게 보면은 DVD 방의 시초가 이 우암동의 TV 방이었을 수도 그러게요. 있겠다는 아니 근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이 TV방은 뭐 이렇게 방이 나눠져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그래요? TV가 있고 네. 그냥 여러 사람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만화방처럼 되어 있는데 데이트를 거기에 못하는 이제 TV 방이구나. 보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사실 첫 번째 문화유산 후보랑 두 번째 문화유산 후보가 너무 좀 쟁쟁해가지고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 보니까 이 가분수 집은 네. 어떻게 보면 이 피난 시절의 모습 맞아요. 예. 플러스 이 우암동의 황금기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력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분수집 저도 좀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정말 바코드처럼 딱 찍으면 맞아. 피난 시절을 지나서 우리 번성했던 그 시절까지 맞아요. 다 만날 그러니까. 수 있는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근데 저는 그런 유산이네요. 가분수집이 약간 그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버지들이 내가 한때는 잘 나갔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 황금기 때. 아, 맞네. 그런 느낌. 진짜 영화관이 있었다는 자체가 네. 지금도 번화가에서만 볼 수 그러니까. 있는 데인데 네, 그렇습니다. 제9회 분해스코위원회 네. 오늘 우암동 얘기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네. 세 가지 유산 후보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쟁쟁한 후보들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처음과는 달리 역시 이렇게 한번 얘기를 딱 해보고 나니까 확실히 세 가지 후보가 그냥 뽑힌 게 아니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던데. 엄청 고민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처음에 이 저희가 이제 뭐 원고를 받거나 대본을 받으면 항상 재한 씨가 물어보잖아요. 뭐 어떤 걸 하시겠어요? 그러는데 네. 어떠세요? 지금 처음에 했을 때랑 좀 달라지셨나요? 차가운 면 요리가 네. 우리나라처럼 발달된 나라가 없어요. 어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냉면 있죠. 예, 예. 네. 그다음에 콩국수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초계면. 우리가 뭐 있어요? 육초 네. 그리고 밀면 이게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차가운 면 요리가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없어요. 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네.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발달한 나라에서 밀면이라는 아주 그 부산만의 네. 독자적인 향토 음식을 가지고 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두말 알 거 없이 저는 네. 강력하게 밀면을 밀면. 지지합니다. 벌써 얘기하셨네요.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하고요? 왜냐하면 아니 아까 맛이 좀 아니라고 그랬었잖아. 아니, 그런데 아니 맛은 맛있는데 네. 사실 지금 일본에 가면은요. 네. 뭐 100년을 그렇게 지내온 식당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예, 예. 한국은 4대까지 내려오는 식당이 없어요. 그럼요. 잘 없지.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부산에 오시면서 좀 들려보셨으면 네. 좋겠다는 의미로 같이 센데. 갑시다. 네. 선생님. 네. 저랑 세트인 줄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길을 가시네요. 예, 다른 네. 길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저는 소막사. 소막사.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유산이에요. 뭐 다 전 세계 유일한 그런 분위기네요. 네, 그래서 뭐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피난 유산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소막사를 지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막사가 만약에 여기 없었다면 물론 거기도 피난 마을이 형성이 됐겠지만은 저희가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그 열띤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마련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막사가 일부라도 보존이 되어 있고 여기에 또 사람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소막사가 우리 유네스코의 정말 중요한 유산으로서 네. 등재가 돼야 된다. 네. 선생님은요? 선생님. 마지막 발언권. 이제 저 같은 입장에는 사실은 이제 가분수집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우리가 60, 70년대 어려움, 이제 50년대 그 어려움을 겪고 이제 그것을 이제 차고 일어나는 시기가 60, 70년대예요. 이제 그 시절을 보여주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이제 사실은 가분수집이라고 보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소막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뜨끔했습니다, 진짜. 이런 적이 없는데. 감정이 많죠? 과거 일제 시기에 소수탈해 왔던 현장, 게다가 이제 피란 시절의 어떤 역사 이런 게 네. 이제 같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소막사로 하겠습니다. 남 씨도 저희 뭐 짧게 해주세요. 좀 들어볼게요. 임팩트 있게. 길게 할까? 아니요, 임팩트 있게 하고 나중에 가자. 얘기를 하면 돼요. 짧게. 저는 진짜 고민했습니다. 네. 전 사실은 박상현 선생님의 이 맛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도 피난민이셔서 네. 만약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셨다면은 가장 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땡땡 밀면, 땡땡 냉면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으로 사실은 녹화에 임했어요. 네. 근데 저도 소막사로 정했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일자리도 많이 없고 청년들도 힘들잖아요. 소막사 집에 살던 시절에도 우리는 해냈다. 저는 이거 공익광고 한 편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젊은 청년으로서 예. 이걸 보니까 그렇게 젊진 많은 않죠. 분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예전에 아팠던 기억을 예.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래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걸 누리고 있으면서도 네. 뭐든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오케이. 근데 그 라는 마음. 얘기를 밀면 먹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지. 먹으면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 그래서 문화유산을 봐야 돼. 사람 일단 먹이 놓고 봐야 돼요. 그런 생각만 하니까 우리가 나약해지는 거야. 네. 뭔가 좀 우리와 밀접한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알릴 수 있고 대중성이 있는 게 되면 좋겠다. 밀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밀면이네요. 그렇죠. 자기 멘트 길게 하려고 언니 멘트를 잘라줬어요. 내가 밀면을 안 하니까 네. 자기가 내 얘기를 끄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작가가 저한테 답사를 편파적이다. 가는데 가서 밀면 먹고 오자.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소막사를 보러 가자라고 얘기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네, 제가 다른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밀면을 먹으러 답사를 갑시다 해서 밀면 먹고 소막사 보고 가문수집 본 거거든요. 저도 약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밀면에 한 표 던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대 3이네요, 또. 예, 아니 그러네요. 이내 씨도 안 했고. 네. 네. 지금 제 배는 밀면을 굉장히 원하고 있지만 네. 있지만 있지만 제 머리 마음은, 제 머리는 오늘은 소막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유. 네, 왜 하필 소막사인가요? 아니 사실 조금 안타까웠어요. 예전에 우암동처럼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많이 왕래도 하시고 좀 이렇게 황금기처럼 활성화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밀면은 사실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 피난 시절에 밀가루로 만든 면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이제 소막사를 좀 우리가 확 홍보를 해가지고 좀 다시 우암동을 재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재원 생각에 아나운서가 너무 아쉬워하니까 아니요, 저는 퇴사하고 네. 밀면집을 차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렇게 소막사 옆에 양생 밀면. 밀면을 양생이 밀면 괜찮네. 오늘은 제가 하나 얻은 게 있네요. 얌생이 이미지를 하나 얻어봤어요. 안타깝지만 아니, 오늘은 안타깝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 괜찮다. 개인적으로 괜찮습니다. 좋아하나 봐요. 네, 그렇죠. 이렇게 열띤 토론 끝에 저희가 그럼요. 하나의 소중한 유산을 선정한다는 거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왜 이런 얘기도 자꾸 얌생이 같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은 굉장히 아주 열띤 토론 끝에 소막사가 부네스코 9호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세계 유산 후보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만 네. 이 후보 자체 이 세 가지 다 우리 소중한 어떤 유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멋진 곳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부네스코 위원회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